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 행복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매우 화창한 날이네요. 일찌감치 해가 떴고요. 비가 오는 이번 주에 비가 오는 때에 비해서는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매우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화창한 날씨, 이제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가을이 가고 있는데, 이 가을 좋은 풍성한 시간으로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궤적을 그려왔고, 열매는 무엇이고 씨앗을 뿌린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라이어티 하고 있어요. 오늘 미국 시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 끝까지 이렇게 그냥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트럼프 정말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엔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니고 문우신이 얘기했어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불행한 사건들에 얘기하지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그다음 입원자 수, 이런 거 사상 최대 다 돌파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바죠. 예상이 되었던 바예요. 미국 시스템으로 봐서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보다 월등히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세계 시장은 세계 시장대로 흘러가는 경향성들이 좀 나타났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 강세는 참으로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리값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리값이 이제 어느덧 7,300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000불 가냐 이랬었는데 7,000불이 아니고 7,200, 지금 64불까지 가면서 상당한 수준의 구리가격 강세인데요. 구리가격만 강세가 아니고 사실상 코로나가 이렇게 확대되면 안 좋았던 자산이 WTI, 유가도 지금 42.44달러, 1.29%나 올라가면서 구리값은 2.47%, WTI는 1.29%. 그래서 덩달아 어쩔 수 없이 금값도 0.44%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소폭이지만 달러는 강세였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이거 정말 조금 신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권이 이제 말기가 되니까 그렇게 뭘 해도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있다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는 파괴력이 조금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 과거 같았으면 상당폭 시장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근데 그 전면적으로 반영은 안 됐고, 몰라, 아직 덜 알아서 그런가, 아직 인식을 좀 덜 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제 오후장에서 제가 솔로로 방송 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반도체 얘기도 드리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이거는 악재입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억하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네.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없앤다라는, 이거는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건 악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시장을 지배하는 요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긴 폭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꾸 채권 얘기를 들어서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이 얘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강의 다음 주 기다리셨다면 제가 아주 채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를 상당히 쉽게 들으실 거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그 eduquest.com에 증시각도기와 함께하는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 보면 채권 강의를 한두 강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이 설명은 채권의 어떤 메커니즘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뉘앙스만 아시면은 충분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죠. 미국 증시가 오늘 흔들렸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코로나 상황들이 심해져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루 확진자 수가 무려 18만 7천 명입니다. 사상 최고치고요. 사망자는 하루에 무려 2천 명. 와, 진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진짜 나올 만해요. 입원 환자는 지금 8만 명. 캘리포니아의 야간 통행 금지령 발동했고 점차 봉쇄 조치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강화될수록 그러니까 셧다운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고 있죠.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 등을 위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들은 백신의 상황들은 한 발 더 앞서왔는데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께는 아마도 FDA가 지난번에 11월 초순에 요거를 논의하고자 하는 모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FDA가. 그래서 12월 중순께는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12월에 접종을 개시할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은 앞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과 그거와 연관된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로 혼돈스러운데 그에 반해서 다른 국가들은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재 가격 강세를 말씀드린 거고 구리값 강세는 어느 나라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을까요? 네, 중국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구리를 중국 경기의 바로미터라고까지 해석을 했으니까요. 충분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동아시아권은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베팅을 하면서 그것들이 일부 원자재 강세로도 시연된 거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미국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큰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패가 갈라지면서 동아시아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미국은 조금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채권 시장엔 좋은 신호죠. 네, 채권 시장엔 좋은 신호입니다. 채권은 악재를 먹고 자라는 내가 채권을 너무 악마적으로 표현하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채권은 근간이에요.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금융시장의 근간이라는 점. 왜냐하면 그냥 내가 돈에 대한 얘기잖아. 채권이 뭐예요? 돈과 거기에 딸린 이자, 이게 채권 아닙니까? 돈과 이자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그래서 권순양의 브릿지에서는 다음 주에 채권 얘기를 할 거고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제가 그런 거 잘 아는데 이번 한국 시장 상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간다. 뭐 이러면서 제가 한국 시장 요즘에 2744 백두산 얘기도 하고 2850 얘기도 하는데 증시각도기는 어디까지 시장을 보고 있는지 네. 방송 중에는 3자도 들리더군요. 네, 방송 중에는 3자도 들리는 그런 모습을 이번 주말에 아마 내일쯤 올라갈 것 같은데요. 내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의해서 월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월가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현재 한국의 환율과 아시아의 환율과 미국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됩니다. 네, 그것도 나누어서 아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꼭 알람 설정해 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채널을 좀 키워 주시고 채널 좋은 내용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널 사이즈가 좀 커져야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 너무 들을 게 많잖아요. 너무 들을 게 많은데 어떻게 다 들어.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딱 불러서 모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애널리스트라고 다 모시는 게 아니고 현재의 핫하게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의 애널리스트를 불러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이제 딱
그 적시에 불렀잖아요. DDR5 얘기하면서 최도현 반도체 연구원 딱 불렀는데 그런 게 중요하죠. 저희 이제 실전 찐 투자자들은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많이 알면 좋아. 무조건 많이 알면 좋은데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궤적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해가면서 하면 시간 절약은 상당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올라올 때 네, 여러 사람한테도 소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같지 아니하여 예, 그렇게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죠. 10분이 이 얘기를 하려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문우신 장관께서 경기부양법 CARES Act 미국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CARES Act 네,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준의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CARES Act 힘들어. CARES Act가 뭐냐면 회사채를 사주는 유통시장 기업을 위한 신용기구로 SMCC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시장 기업의 신용기구 PMCC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지방정부 유동성을 지원을 하는 ML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갱신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문희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필요시 연준 대출을 위한 자금 여력은 연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의회의 용도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등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회사채를 사주는 유통시장 SMCCF. 이건 뭐냐면 유통시장, 즉 채권이라는 건 처음에 계약에 의해서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발행한 사람과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하고 끝까지 만기 때까지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산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채권의 유통이라고 합니다. 이 유통시장에 관여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3월 달에 그 글로벌 위기가 왔고 그 위기가 대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어디서 우리는 보았나요? 바로 하이힐드 채권에서 봤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기업 하이힐드, 한기 기업들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22% 돈 주고 살아남을 기업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준 거죠. 그런 유통시장의 금리 상승이 되는데 주요 기업들 몇 개를 사주면서 시장에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면 사줄게. 괜찮은 기업들 너희들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유통시장 개입해서 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발행시장 신용기구,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발행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한 기업들, 차환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거기서 뭐 괜찮은 기업들 사주는 그것도 가능하죠.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이렇게 사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 발행도 잘 되고 유통도 잘 되고 이렇게 돼요.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명망 있는 데야. 연준 최고의 명망가죠. 금융시장에서는 압도적인 큰형이지. 이 형이 사줘. 그럼 괜찮지 하고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한테도 대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사실은 거의 도시국가 수준이잖아요. 네, 홍콩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작은 국가인데 여기는 주 단위가 각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 정부면 그냥 지방 정부, 진짜 정부, 우리 지방자치제하고는 급이 좀 다른 거예요. 거긴 진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주마다 선출하는 거네요. 주마다 선출. 주에서 다수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그 주에서는. 그래갖고 선거인단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진짜 유나이티드, 연합체잖아요. 주 정부의 연합체. 여러 국가가 합친 국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정부 중에서는 또 어려운 국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했던 모자 종잣돈을 재무부에서 준 거죠.
4천억인가 6천억인가 줬을 거예요. 이렇게 몇천억을 줬는데 연준에서 그걸 조금씩 쓴 거야. 조금씩. 이만큼씩. 그래서 종잣돈이 꽤 많이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재무부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너 쓰지도 않는 거 줘. 끝. 이거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사태의 본질은 이겁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안 쓴 거 뭐 회수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연준이 뭐라고 했을까요? 연준은 즉각 반발했다고 합니다. 왜? 쓸 수 있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우 씨는 뭐라 그랬어? 연준 이거 말고도 돈 많아. 화력이 많다. 진짜 화력이 많다고 표현해서. 화력이 많다. 거들리는 화력이 제한돼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화력이 많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오늘 천천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명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생각의 행간을 조금씩 드리는 건데, 저 누구보다 말 빠른 거 아시죠? 네. 제가 그랬어요. 말 천천히 할 땐 중요하기 때문에 말 천천히 한다고. 핵심은 뭐냐? 재무부와 연준 사이에 뭐가 나타났다?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그동안에 어땠나요? 재무부와 연준이 손발이 척척 맞았죠.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척척 맞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재무부와 연준이 뭐가 삐걱삐걱거리네? 안 맞네?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그 미국 시장 좀 빠졌잖아요. S&P 500은 0.68% 떨어진 3,557, 다우는 0.75% 떨어진 29,263, 나스닥은 0.42% 떨어진 11,854. 러셀리츠는 오히려 조금 올랐던데 지금 빠졌나? 네, 1,785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정도로 마감이 됐느냐? 물론 첫 번째, 아직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미국 시장이 아직 인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정권 말기야. 정권 말기니까 괜찮다. 이제 1월 달이면 2양 되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태도를 보건데 부양책을 상당히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연준과의 상당히 관계가 중요하고 연준의 그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풀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건지.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나쁜 소식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영향력을 미치는 한 미국 시장은 버벅버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원자재 가격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 조금 분리되는 느낌인데,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아시아 증시는 아시아 증시대로 좀 분리되는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모두에 그걸 드린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오늘 내용의 구성을 짠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네, 마치 작가가 된 것 같다. 자, 핵심은 뭐다? 재무부와 연준의 불협화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연준이 실제로 쓰든 쓰지 않았던 간에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준이 속 뒷주머니를 하나 더 차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뭐냐, 뭔가를 할 수 있다. 큰형이 막아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큰형 주머니 하나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그 음식을 하다가 후추가 있어. 언제든지 후추로 맛을 낼 수 있어. 저 형이 저 마지막에 후추까지 넣으면 맛 엄청 좋아진다니까? 근데 지금 후추통이 없어진 거야. 후추통이 그럼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시장에서, 하나 없어졌는데? 주머니 하나 없어졌는데? 이런 생각에 대한 의욕이 커지면 시장은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재무부와 버벅버벅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연준이 연준의 역할을 시장에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목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휘적거리고 가? 그냥 밥상 확 엎은 거지. 지금 일부 밥상 엎은 거예요. 숟가락으로 확 뒤집어 엎은 거야. 네. 반찬통 밥통 몇 개 엎은 거지. 곱게 안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이죠,
그냥 진짜 휘정거리고 그냥 확 엎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11월 달 중순까지 오면서 계속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계속 얘기 드리고 강조해 드렸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 장기물 레이 프로그램 변경 뭐 이러면서 달러 약세 달러 약세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 상당히 애매해지는 상황들이고 달러 가치도 너무 힘이 없는 상황들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해서 연결되면 이거 조금 상당히 골치 아픈데 라는 상황인데 딱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그 부분들은 상당폭하셨어요. 거의 1% 근처까지 붙었던 미국 10년물 국채가 0.8%대 중반 밑으로 쭉쭉 쳐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0.824%입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0.9%가 돌파되었죠. 달러 약세가 더불어서 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채권 시장이 상당히 강세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분위기 그동안에 약간 선도적으로 조금 과하게 걱정하던 부분은 뭐였어요? 네, 미국 그 달러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상당히 가라앉혔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 덕분에 이렇게 일어났고 그러면 사실 근데 이게 완벽하다면 달러 가치가 조금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요. 달러 가치는 0.1 몇 프로, 0.2% 안 되게 아주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 올랐어요. 거기에 반해 동아시아 쪽의 그 환율은 더 강세였다라는 것이죠. 그 달러 위안이 6.55예요. 다시 6.57에서 6.5로 떨어졌고 달러 원도 1119원까지 밀어 올렸다가 브레이크 빡 걸어가지고 쫙 올려놨는데 다시 1115원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환율을 빡빡빡빡 밀어 올려도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중국은 6.7에서의 강력한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한번 얻어맞으면서 깨졌어요. 중요한 맥점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갔지. 몇 년 전에서도 작년에서도 맥점이었고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그냥 한 방에 빵 하고 깨졌어. 한번 시도했다가 빵 하고 깨졌는데 6.6에서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올라가다 힘들게 올려놓으면 주르륵 미끄러지고 힘들게 올려놓으면 주르륵 미끄러지고 지금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원하는 1125원을 지켰어야 되는데 흔적도 없어. 못 지켰어.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후룩 내렸고 이제 지금 1110원, 1115원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환율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안간힘을 쓰는 게 보이는데 잘 안 돼. 힘에 붙여. 막긴 막는데 힘에 붙여. 근데 하여튼 어제 세게 한 방 매긴 거지. 1119원까지 올리면서 세게 한 방만. 너희들 까불면 너네 다 뒤졌어. 우리 힘 있어. 하면서 한번 빡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분위기상으로는 1110원도 깨진다. 훌훌훌. 아이고 얘네 브레이크도 못 꺼내. 아이 뭐 브레이크 없는 나라야 하고 쭉쭉쭉쭉 환율 밀다가 한번 빵 하고 어퍼컷 매긴 거죠. 1119원까지 매겼는데도 바로 또 떨어져.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환율을 찍어 누르는 즉 통화 강세 분위기가 꽤 강하다. 중국과 한국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일요일 날 나왔던 홍익희 선생님과의 강연을 들으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환율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이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가 앞으로 다음 주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일파만파 넘어가면 미국 시장 조정은 상당히 될 수도 있는데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다 하면은 진짜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불협화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종료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 자금을 그동안 공화당이 요구한 긴급하고 표적화된 부양책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공화당하고 문우신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것 같죠. 지금 문우신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더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 등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곳에 찍어가지고 돈을 뿌려주기 위해서 이 돈을 회수한다라는 거고, 공화당도 그렇게 하기 위한 표적화된 부양책을 만드는 쪽으로 방안을 잡아서 이 돈을 써야 한다 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문호신과 공화당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양책을 갖고 일대 회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현재 정부와 민주당과의 한 번의 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회전 싸움 하는 거 회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민주당은 그런 표적화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표적화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끌어서 너무 말이 늦어서 저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여튼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준이 이제 그 굉장히 크게 여전히 화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연준은 여전히 지금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모기지 매입으로 매달 1,200억 달러를 계속 공급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원래 이거 많이 안 썼던 거라서 실질적인 충격은 없을 거예요. 별로 없는데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심리가 많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부양책을, 지금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부양책을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시장이 해석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지 않은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나고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은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제플리 건들락 신채권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회사채 지원 종료를 거론하면서 보조받기가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월 1,200억 달러의 매입으로 경제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지금 연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다면 만기를 늘리거나 더 많이 매입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알기 위해 봄날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요 정도로 오늘 시장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 역대 아침 최고 신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대담 프로그램도 아니고 무슨 혼자 떠든데 이렇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 1.5배속이 있잖아요. 오늘 천천히 얘기했으니까 1.5에서 1.75배속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 시도 한번 해보시기를 한번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화창한 주말입니다. 이 화창한 주말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좋은 돌아봄의 시간과 나눔의 시간과 한적한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지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